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층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숨겨진 층은 처음에 볼 때 도대체 얘네들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싶었는데 자드와 밤의 대결을 해서 포텐이 터져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었었죠. 사실 저는 이 숨겨진 층 파트를 정주행한 것은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스토리 라인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대충 요약해 볼 테니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정정해 주시면 고정받겠습니다. 밤 일행은 마스터키를 통해 숨겨진 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숨겨진 층에 들어오면 이 과거를 비추는 천층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천층은 비춰진 대상의 과거를 조사해 들어온 사람의 숙적을 만들어냅니다. 숙적이 들어온 사람과 싸움으로 층의 균형을 유지한다나 뭐라나. 다만 밤은 이 층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격리구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왕난이는 왕의 씨앗을 거울이 받는지 왕의 요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난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밤이 과거가 없다는 장면도 떡밥 중에 하나입니다. 숨겨진 층의 기원은 자드가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직감했을 때 아직 인간일 때의 모습을 열차에 남겨두기 원했고, 공방의 제자 중 한 명이 과거를 바라보는 거울을 선물해줬는데 이 거울에 비치면 그 당시 현재 모습을 데이터화시켜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찐 자아드는 열차를 클리어한 자들이 거울 속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가장 마지막 방에 거울을 놓습니다. 숨겨진 층의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이 거울에 비침을 당해 데이터를 남길 수 있죠.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 공방의 제자는 2층의 비밀을 발설하면 망각에 걸리는 주술을 걸어놓고 마스터키를 자아드와 열차 관리자에게 맡겼습니다. 열차 관리자가 잃어버린 키는 구스당이 챙겼던 것이죠. 격리구역으로 이동한 밤은 데이터 유한성을 만나게 되고, 비선배 리너는 웬만하면 숙적이 자신으로 나타나는데 밤도 비올레 때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좋게 달리다가 뚜까 패고 몸으로 흡수해버리죠. 숨겨진 층에는 여러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스테이지가 더럽게 많습니다. 사실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숨겨진 스테이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곳은 자드와 에드안이 있는 곳이죠. 숨겨진 층에는 층을 관리하는 빅브리더라는 놈들이 있는데 사실 한 명 빼고는 다 꼭두각시였습니다. 라일은 이 빅브리더 중 한 명이 실체화되는 VR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라일이 떨어진 곳은 숨겨진 층의 숨겨진 층입니다. 또 다른 공간이죠. 이 또한 다른 데이터 세계이지만 빅브리더 말고는 특별한 생명체는 없어 보입니다. 이 숨겨진 층은 자아드가 만든 공간인데요. 자아드가 어떤 의도를 품고 새로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라일은 이 봄을 먹는 가오리를 통해 이곳에 직통으로 옮겨졌는데요. 구스당은 숨겨진 층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리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떡밥을 남기게 되죠. 라일도 VR 게임을 통해 빅브리더처럼 자신의 몸을 재구성해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게 되었고, 라일은 정체를 숨기고 밤과 동행합니다. 쿠는 자신의 숙적인 키세아를 만나 썰립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 인지를 구해내고 키세아를 엿먹입니다. 이어 라일은 썰린 쿤을 빅브리더의 능력으로 치료해줍니다. 밤 일행은 도움을 살펴보던 와중에 갑자기 데이터 자아들을 만나게 되고, 아를렌 그레이스에 대해 물어보자 데이터 자아드가 빡쳐서 밤을 오지게 갈굽니다. 이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괴물이 보이냐고 물어보는데 비선배린원들은 대부분 하나씩 괴물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밤과 자아드만 좀 특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붉은 바리, 푸른 바리 정도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괴물 뺨치고도 남으니까요. 자아드가 가진 괴물도 비슷한 부류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아드에게 밤이 썰리기 전에 에드안이 등장해 중재를 하게 되고, 한 달만 주면 밤이 자아드를 이길 수 있다고 도발하는 내기를 걸자 자아드가 내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드안의 밤 수련이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자아드는 창의공으로가 다른 계획을 실행 중이던 사치와 마츠니, 아센시오, 이카르디 등등의 쿤 가문 자식들을 쓸어버립니다. 밤은 에드안을 통해 신수 성질에 대해 배우고 오브를 배우고, 에드안이 직접 만든 밥솥안에서 레볼루션을 진행합니다. 쿤은 에드안의 수련을 통해 얼음 속성을 깨우치고 창을 잡게 됩니다. 라크의 경우는 바위 속성의 네이티브원 혈통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쿤과 에노르시, 라크 일행은 다른 미션을 수행하러 가고, 밤은 자아드와 한판 뜨러 이동합니다. 갑자기 우렉의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우렉은 과거를 비추는 천층을 파괴하려 하는데 그 이유가 우렉 마지노가 숨겨진 층을 클리어할 당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끝의 거울이 우렉 마지노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해 불완전한 모습으로 데이터를 만들자 우렉이 빡쳐서 숨겨진 거울을 깨 부수고 나왔습니다. 그 영향은 층 전역을 휩쓸어 버그들을 일으켰고 우렉 마지노의 숙적마저 남아버리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어 거대한 버그룸이 생겼고, 빅브리더 황은 게이트를 열어 모든 에러들을 다 쳐넣었고 그렇게 버그룸을 따로 빼놓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도 버그에 걸리고 말아 인간화되어 숨겨진 층을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밤 일행들과 우렉 마지노 데이터와 함께 버그룸을 통해 과거를 비추는 천층이 있는 제3의 공간으로 가서 갑자기 숨겨진 층의 게이트를 열어 천층을 당황하게 만들고 폭주하게 해 버그룸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빅브리더 황은 천층의 거울을 이용해 인간화할 수 있는 데이터 코드를 찾은 후 끝의 거울을 통해 숨겨진 층을 나가려 합니다. 그 와중에 쿤이 갑자기 숨이 막히게 되는데 아까 라일이 치료해주면서 심장에 폭탄을 설치해놨다고 하네요. 이 이후 쿤은 쓰러지게 되고 3부 때까지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밤은 진화의 개방을 거듭
한판 끝에 자드의 인정을 통해 승부에서 이기게 되고 구스탕이 원했던 자드의 팔찌를 건네봤지만 그 순간 찐 자드가 등장합니다. 사실 황이 생각하는 반대로 천층이 부서지면 바깥의 자드가 숨겨진 층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빅 브리더 황은 싹 털리게 되고 쿤과 자드 데이터도 자드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드아는 예전 구스탕의 데이터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알약을 팀을 이루어 찐 자드에게 먹이자고 제안하고 행동하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힘의 차이로 인해 에드안이 직접 먹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밤은 자드에게 목이 꺾여 1000번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놀라운 건 밤이 죽자마자 두 번째 가시의 붕대가 살살 풀리면서 공간 제어 능력을 발휘합니다. 가시는 지옥열차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었고 에드안은 알약을 직접 복용함으로 찐 자드의 팔을 없앰으로 밤을 지옥열차로 보냅니다. 나머지 일행들은 끝의 거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갔는데요. 데이터 세계의 시간으로 한 달 이상을 왕의 요람에서 잠만 잤는지 얼굴빛이 좋은 왕난이 앞에 갑자기 칼이 나타나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 단 한 명을 죽이면 모두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겠다며 이상한 딜을 합니다. 왕난이는 직진한테 약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는지 칼과 손을 잡게 되고 칼의 힘으로 나머지 일행들이 지옥열차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보물 먹는 가오리가 갑자기 가기 전에 자드의 보물을 꿀꺽해서 지옥열차로 나가버리고 숨겨진 층의 문이 열렸을 때는 밤과 왕난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것도 떡밥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숨겨진 층의 시간은 현실 세계랑 많이 다른 듯 싶습니다. 유리랑 카라카가 대치하던 때가 숨겨진 층에 들어가던 때랑 동일한데 숨겨진 층에서는 한 달 이상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구스탕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안 자드는 바로 자신의 재단에 3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가 퍼그, 둘째가 지옥열차의 모든 인원들, 셋째를 포비더 가문으로 정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로써 떡밥이 참 많고 뒤로 갈수록 핵꿀잼이었던 숨겨진 층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숨겨진 층에 대한 떡밥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